수원시 마을자치과 마을협력관인 조규만副본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좀 나왔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제 뵀는데 또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활동하셨던 분들 또이 자리에서 다시 또 만나서 마을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말씀 들으면서 적기도 하고 좋은 사례들도 말씀 들었던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발제 내용하고 받고 조금 정리한 게 한 세 가지 정도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례에 관련돼서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현재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충청남도도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을 2022년도에 이제 4기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일부 여건을 2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을 갖고 있었고, 제주시 같은 경우가 2023년도 12월 달에 마무리를 했는데, 제주도는 이제 섬 특성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을 사업들,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맞는 좀 특징들을 좀 갖고 있었고, 최근에 부천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을 다시 이제 세워야 되는 여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예산도 별로 없거니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마을 만들기가 조금 약간 하락하는 기운 속에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 수원시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도 2020년까지 원래 처음에 1기 계획이 있었고 22년도부터 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여건이 좀 되어 있죠.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진행된 과정 속에 뭐 정리된 것도 있고 정리 안 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좀 상황이 바뀐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문제점, 뭐 도에서도 이제 연구하시고 얘기하셨다시피 공모 사업이 확산됐다. 뭐 주민자치 분야로 확산되고 자원순환마을, 돌봄마을 여러 가지 마을 사업으로 확산되면서 이게 확산인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뭉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분산된 건지에 대한 여건 같은 것도 조금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뭐 사람이라든가 활동가,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 현실 시대에 따른 어떤 변화됐고 변화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같은 것들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가 서울시가 조금 타격이 컸는데, 어쨌든 서울시도 주민들과 여러 가지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현장에서 없어질 때는 또 주민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그런 대응들이 어쨌든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 발전 지표상에 이제 약간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토지주택 연구원에 있을 때 환경부에서 그린시티 같은 걸 평가할 때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자전거 도로 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 설치를 많이 하면 지표 점수를 높게 받죠. 근데 그 지표의 맹점이 뭐냐면 이제 자전거 도로를 많이 설치하는데 민원이 없는 도로에 많이 설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생활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에 대한 여건이 있어서 지표와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에 대한 걸 또 잘 아까 앞에서도 지적 주셨다시피 이제 생활에서 이렇게 연결된 거에 대한 지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조금 더 이게 현실적인 여건이지 않나. 지표는 좋은데 현장에서 돌아가는 구조는 잘 안 될 때 이제 약간의 이제 오류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뭐 보완할 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고, 뭐 참여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에 대한 여건들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들, 아까 김원재 의원님께 말씀 주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요새 이제 다른 젊은 사람도 봐도 이제 마을 만들기나 축제가 재미없다, 뭐 재미가 있어야지 올 거 아니냐, 뭐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같이 만들 거냐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마을 계획을 실제로 예를 들어서 40개, 44개를 만든다 그러면 그 나중에 지표에 인원이 몇 명이 같이 참여했는지, 몇 회나 회의를 했는지, 그다음에 피드백은 몇 회나 해서 분과별로 어떤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내년도 2023년도에 만들었던 24년도에 개선 사항이 뭐야 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지표상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피드백이라든가 모니터링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뭐 여건들, 뭐 예를 들자면 개선 사항이 뭐 분리수거량이라든가 뭐 어떤 지표 같은 걸 찾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을 계획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을 만들기 처음 할 때부터 고민했던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표상에
꾸준히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이제 지표상의 어떤 약간의 문제에 대한 여건이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고병환 선생님께서 얘기 주셨던 것처럼 그 이제 2012년도에 마을 계획단을 만들어서 처음에 했고요. 그 이후에도 2015년도에 있고 약간 한 두 번 정도 뭐 파일럿처럼 어쨌든 진행해서 그때 이제 목표는 뭐냐면 마을 만들기 계획을 좀 종합적으로 넣는 거. 마을 만들기 하는 잔체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할 까지냐 단기적으로 할 까지냐 그다음에 2년 단위 진행해 보니까 어떤 건 진행이 됐고 어떤 건 진행되지 않았고에 대한 어떤 그런 여건으로 마을 계획 같은 거를 이제 이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 단위에서 이제 진행되는 구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는 도시계획이나 마을 계획에서 생활권 계획할 때 이제 그 논의에 대한 얘기는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마을별로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여건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지역사회보장예비체에서도 마을복지계획 같은 거 마을복지계획 아까 이제 율전동 얘기에서도 복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자치계획하고 마을계획하고 뭐 다 따로 하면 이제 다 이제 자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을복지계획은 그런 분과나 내용으로 조금 논의하고 각 동에 갖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하는 활동들을 가지고 약간 계획들을 좀 연결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거, 연계와 협력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전현 위원장님도 협치위원회 이제 계시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협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이게 말은 이제 쉬운데 어떻게 이제 그걸 협업하게 만든 사례들을 만들 거냐. 그리고 이제 뭐 공모 사업이나 여러 가지 마을 단위에서도 활동해 보면 이제 사업비 따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협력보다는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돼버렸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 협력해서 같이 그 일을 하고 네트워크도 그런 구조인데 현실에서는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적용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3기 때 했던 것들이 협치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런 사례도 조금 더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마을 만들기 하시는 분들끼리 좋은 사례를 선한 영향력이나 좋은 사례를 가지고 협치의 여건들을 좀 같이 만들어 갈 거냐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한 여건인 것 같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홍성의 문당리, 충남의 이제 문당리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마을인데요. 거기 이제 마을 계획을 언제짜리 갖고 있는 100년짜리 마을 계획 갖고 있거든요. 100년 마을 계획의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100년 마을 계획을 하면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 쓰셨어요. 사업비 많이 받아 쓰셨고 또 이제 농촌 친환경 오리농법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신데 제가 인터뷰할 기회가 약간 있어서 예전에 한번 한 10년 차 때, 그 100년 계획 중에 한 10년 사업을 하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그 선생님한테 10년 계획의 의미는 어떤 거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신다는 얘기가 뇌리에 많이 꽂혀 있는데 내가 할 일은 60대 정도 되셨거든요. 그때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농촌 소멸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학교나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내 동네에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이게 우리도 하고 어쨌든 다음 세대나 다음 사람들도 또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 미래 세대 뭐 아이들 관련된 것도 많이 이제 하시고 하시는데 아까 환경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여건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그 여건을 또 좀 고려해서 해야 될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다시 또 마을과 여러 가지 뭐 지금 정부에서는 뭐 저출산 뭐 관련된 그런 부서도 지금 만든다는 얘기하는 거 보면 어쨌든 마을에서도 그런 문제가 돌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현실에서 또 그런 것들이 잘 적용 안 되고 있는 여건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좀 논의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